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소한 고민을 말씀으로 풀어보기 위해 토크 편의점에 왔습니다. 저는 토크 편의점의 MC 허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편의점의 MC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토크 편의점의 주제는 떠남과 연결, 그리고 관계 속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과 만나고 또 헤어짐을 반복하죠. 맞아요. 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아픔이 때로는 이 수행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음의 준비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마음 공부와 함께 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을 풀어주실 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시민당 현희 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사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정사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어린 아이부터 슬프지만 다 큰 어른도 많이 감정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 속 결말에서 보면은 이제 월트 디즈니 그죠? 애니를 보면 영원히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렇다고 이별이 슬프고 괴로움만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훈도 남깁니다. 바로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마운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보내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별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 방법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겁니다. 네, 정사님, 그러면 혹시 실제로도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 2년 동안 제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두 분을 떠나 보냈습니다. 한 분은 제 어머니고 한 분은 제 제부이자 안동 정사님이신 도경 정사님이시거든요. 안동 정사님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쯤에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모시러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안동에다 내려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동 정사님한테 다음 부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정사님 데리고 놀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건강하게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얘기를 하니까 정사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심장을 돌아왔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안동 정사님이 열반을 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감정들을 잘 들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후회가 남느냐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그 정사님께 꼭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말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좀 편하게 계셔도 되고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드리고 보낸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런 이야기를
그 정사님한테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그거를 눈이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면 할 때 되면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지나고 보면은 너무 후회가 돼.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49일 불공을 하잖아요. 49일 불공 동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공하면서 어찌 보면 잘 이거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준비라는 말씀이 더욱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어머님까지 떠나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49일 불공하면서 이제 어떻게 소중한 사람을 떠내보내는지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리고 도경전사님이 열반하시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월에 열반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시기 전에 한 6개월은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제가 도경전사님 때에 그 느꼈던 후회를 안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 부리시민당하고 어머니 계시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차를 몰고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이 나면은 찾아뵀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데 6개월 동안 어찌 보면은 이제는 뼈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 완치된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과거에 내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 옆에서 얘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했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열반을 하셨거든요. 열반하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머니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가볍고 어찌 보면은 그 후회라는 것들이 남지 않았다. 이제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것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았는가. 네, 정사님 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떠나시는 분을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그런 마음 준비와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뿐만이 아니라 연인이나 혹은 친구 등에서도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사이라도 헤어지고 나면 남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워하거나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 없이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가 되면 내 삶에 철천지 원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건 나한테도 그렇고 그 상대방에도 그렇고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헤어질 때는 그 사람과의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추억이라면 굳이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내게서 버려버리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겁니다. 굳이 쓰레기 봉지를 내가 안고서 그것을 가지고 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고 그 쓰레기 봉지를 다시 뒤쳐보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고통만 준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떠남이라는 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사님,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삶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뭐죠? 아, 사람의 시작.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죠? 그럼 사람의 끝은 뭐죠? 죽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은 그죠? 끝이 있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면 끝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론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다 똑같아요. 다 죽는다. 그죠? 다 죽는다 그러면 결론이 똑같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 속의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하죠. 결론이 다 똑같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다 똑같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만남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남과 헤어짐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남과 헤어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만남이 있으면 당연히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남에도 집중하고 헤어짐에도 집중하는데 오히려 만남과 헤어짐에는 집중을 많이 하는데 만남과 이별에는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는 것처럼 결론은 똑같다 그러면 그 과정이 중요하듯이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고 만남이 있어서 헤어짐이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만남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나중에 끝이 돼서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지고 있던 그 추억들을 내가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떠남은 끝이 아니라 소중함을 배우는 순간이에요. 정사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결국 떠남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바로 좋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부딪히는 게 바로 사랑인데요. 이 감정만으로는 오래 지켜내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할까요? 사랑만 그런 건 아닌데요. 모든 것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도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일단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기술일까요? 감정 아닐까? 에리 프롬이 만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마음이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그러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부들 있죠. 부부들은 몇십 년 동안 사시잖아요. 근데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가는 단계를 거든요. 보면 경진님 같은 경우는 25살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준호님도 준호님 26살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살아온 거잖아요. 각자가 살아왔는데 각자가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뭔가 이렇게 뭐 불꽃이 튀기고 뭐 화살이 꽂히고 하기 때문에 그 설레는 감정들로 만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나요. 그 사랑의 그 감정들이 그거를 사랑의 감정이라고 일시적 그 감정들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러한 감정들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귀듯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일시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훈련과 습관들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랑을 공부한다는 게 조금은 감이 잡히네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놈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남녀 간에, 그죠?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랑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두 분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제 이 말씀드린 뭐냐면 사랑을 하기 전에 뭐냐면 뭘 먼저 보냐면 돈,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선 보듯이 하더라도 그죠? 뭘 많이 보냐면 돈, 그죠? 스펙 그리고 우리가 안 따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뭘 따져요, 그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한 외모들을 우리가 사실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사랑을 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했을 때 돈, 스펙, 그리고 외모, 이성적인 매력, 그리고 매너 혹은 뭐 유머 감각이나 말 잘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외모도 많이 보고 네, 좀 성격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고 그렇게 이상형을 만나면 네. 더 좋은 마음이 네, 더 네. 들긴 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냥 만약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수 조건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돈이나 스펙이나 뭐 그죠? 뭐 이런 내가 갖춰야 될 것들 이성적인 매력이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되면 아무도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흔히들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좀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도 한 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뭔가가 채워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족의 문제는 평생을 살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높아지고 기준도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저게 좀 부족해 보이고 그죠? 또 이게 또 만족이 되면 저게 또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집착을 한다라는 거죠. 네, 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 사랑이란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솔직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랑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정사님, 이런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에는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외모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그죠? 이쁘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건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이를 대하듯이 하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모성애죠. 모성애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 딱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주기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탁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화살이 와서 내 가슴에 와서 탁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콩깍지라는 건데 그 콩깍지가 벗겨진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는 한 달 만에 벗겨질 수도 있고요. 또 오래 가도 한 2년 정도면 그 서로의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결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소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소한 결점들이 너무나도 큰 허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계산적으로 됩니다. 왜냐면 나는 때때마다 선물해주고 때때마다 꽃 주고 때때마다 사랑을 해줬는데 내가 사랑해 주는 걸 비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줄 때 준 만큼 돌아오느냐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설렘이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연애를 포기를 해요. 그 사람하고의 이제 만남을 이제 정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번개가 치는 상대방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랑을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뭐냐면 받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게 이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정, 이런 전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장해가지고 인간관계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앞 방송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때론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고독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무지한하게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친구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염송과 희사를 통해 시민당에서 불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찾는 겁니다. 앞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굳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연 자리구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의 다른 인격체로서 나와 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자유로운 존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존중해주면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많이 회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 삶의 끝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의 끝은 결론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베풀어 주세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사랑은 결국 마음 공부예요. 내 곁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아요. 오늘은 떠남과 연결, 관계 속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사님이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또 이 사랑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공부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의 과정 속에서 베풀고 존중하며 마음을 닦아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토크 편의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